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19세기 독일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소년 카스파 하우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28년 5월 26일 독일 뉘렌베르크 광장에 한 10대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채 두 통의 편지가 담긴 봉투를 손에 쥐고 광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첫 번째 편지의 제목은 바이에른 왕국 국경에서 이름 없는 장소 1828년이었는데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편지 작성자는 1812년 10월 7일 이 소년이 신생아였을 때 자신이 양육권을 받아 키워왔으며 읽기 쓰기 그리고 기독교를 가르쳤지만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보내지 않았다고 적혀있었죠. 또한 이 소년을 소년의 아버지처럼 기병이 되게 해줄 것과 베스니의 대위가 이 아이를 거두어 키우든지 아니면 목을 매달아 죽여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소년의 어머니가 앞으로 소년의 양육자가 될 사람에게 쓴 것이었는데 이 소년의 이름이 카스파이며 1812년 4월 30일에 태어났고 아이의 아버지는 제6기병연대 소속의 기병이었으나 죽었다고 적혀있었죠. 이런 이상한 편지들을 손에 쥔 채 광장을 떠돌던 소년은 바이크만이라는 한 구두장의 도움을 받아 베스니의 대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내뱉는 말은 난 아빠처럼 기병이 되고 싶어요와 말이라는 말뿐이었죠. 그 외에는 질문을 하면 몰라라고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이죠. 또한 베스니의 대위는 이 카스파라는 이름의 소년을 전혀 알지 못했고 편지에 적힌 필체 역시 처음 보는 필체라며 소년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 보내버렸습니다. 소년은 불황자로 취급받아 투옥되고 말죠. 소년은 감옥에서 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을 배운 소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로 인해 소년은 마치 스타처럼 유명해지게 됩니다. 과연 소년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은 걸까요? 앞서 말했듯 베스니 대위가 떠난 뒤 카스파 하우저는 경찰서로 보내지고 불황자로 투옥되었습니다. 소년은 교도소장 안드레아스 힐텔의 보살핌을 받으며 2달을 지내게 되었죠. 이름 외에는 읽거나 쓸 줄 모르니 처음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죠. 소년은 고기나 야채같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거부하고 오직 빵과 물만을 먹었는데 고기와 술은 냄새만 맡아도 끔찍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또 불이 켜진 촛불을 보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라서 쳐다보다가 맨손으로 만져서 화상을 입는다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료되어 잡으려고 하는 등 문명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죠. 사람은 카스파 하우저가 아마도 숲에서 자란 야생아이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우리에 갇힌 동물을 구경하듯 카스파 하우저를 구경하러 깜빵에 찾아왔죠. 줄을 서서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지적 장애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카스파 하우저는 단 몇 주 만에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카스파 하우저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순간을 어두운 골방에서 홀로 지내왔는데 방은 대략 길이가 2m, 폭이 1m, 높이가 1.5m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곳이었다. 그 안에는 오직 지프로 만들어진 침대와 나무로 조각된 말과 개 장난감 뿐이었다. 자고 일어난 아침이면 늘 침대 옆에 호밀빵과 물이 놓여 있었는데 평생토록 이 호밀빵과 물만 먹으며 자랐다. 또 주기적으로 물에서 이상한 쓴맛이 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쓴맛이 나는 날이면 금세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잠에서 깨면 옷이 갈아입혀져 있거나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이 정리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카스파 하우저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한 채 사육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말을 할 줄도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고 걸음걸이도 어색했던 겁니다. 하우저가 태어나서 처음 사람을 본 것은 작은 골방에서 석방되기 얼마 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얼굴을 가린 미스터리한 남자가 골방으로 찾아왔고 이 남자는 카스파 하우저에게 이름을 쓰는 법과 일어서는 법, 걷는 법을 가르쳤죠. 이때 남자에게 배운 말이 난 아빠처럼 기병이 되고 싶어요입니다. 하우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편지 2장을 손에 쥔 채 뉘렌베르크 외곽에 버려지게 되었죠. 소년을 뉘렌베르크 외곽까지 데려온 남자는 끝까지 얼굴을 숨긴 채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년의 과거가 밝혀지자 바이에른 왕궁의 고등 법원장은 사건을 조사해봤지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카스파 하우저는 공식적으로 뉘렌베르크시에 입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양육과 교육을 위해 돈을 기부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소년은 학교 교장이자 철학자인 게오르그 프리디리 다우머에게 거두어지게 되죠. 소년은 다우머로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스와 그림 같은 것도 배우게 되었죠. 카스파 하우저는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많은 기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카스파 하우저의 기묘한 과거는 오히려 하우저를 성공의 길로 올려주었습니다. 이듬해인 1829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룬 자서전을 출판하는가 하며 잡지 기사와 영화 심지어 희곡까지 쓰면서 엄청난 스타가 되죠.
거죠. 자연스레 하우저의 탄생에 관련하여 많은 자선가, 철학자, 학자들이 이론을 펼치고 연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였던 한 가지 이론은 소련이 죽었다고 알려진 독일 남서부 바덴데곤 가문의 왕자라는 것이죠. 바덴데곤 가문의 왕자가 죽어가는 어떤 아이와 바꿔치기 되었고, 이후 모종의 이유로 감금 생활을 하다가 16년이 지나 카스파 하우저라는 이름으로 니렌베르크에 등장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의 진위를 파악할 방법은 없었죠. 시간은 흘러 1829년 10월 17일 카스파 하우저는 다우머의 집 지하 창고에서 이마가 다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뭔가에 베인 듯이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카스파 하우저는 자신이 화장실에 앉아있는 동안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 자신을 공격하였고, 남자가 자신에게 너는 니렌베르크 시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죠. 카스파 하우저는 복면을 쓴 남자의 목소리가 자신을 골방에서 데리고 나와 니렌베르크에 데려다 놓았던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우저의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때쯤 카스파 하우저를 믿지 못하는 비평가들이 생겨났고, 무엇보다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다우머가 최근 들어 하우저가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하우저와 수시로 다투었다고 밝혔거든요. 다우머는 하우저가 자신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스스로 벌인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후 하우저는 경호원의 경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인 요한 비버바흐의 돌봄 아래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카스파 하우저가 다우머의 집에서 요한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지 약 6개월이 지난 1830년 4월 3일 이번에는 하우저의 방에서 총성이 울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리를 들은 경호원이 급히 방으로 달려왔을 때는 이미 하우저가 머리 우측에 부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우저는 의자에 올라가서 책 몇 권을 꺼내려다가 발을 헛디뎠고, 이 과정에서 뭔가를 붙잡으려다가 우연히 벽에 걸려있는 권총을 건드려서 총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하우저의 주장을 믿지 않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하우저는 비버바흐 가족과 관계가 악화되었고 또다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어서 하우저를 보호한 사람은 영국의 귀족인 필립 헨리 스테노프였습니다. 필립은 하우저에게 상당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필립은 하우저의 양육권까지 얻어냈습니다. 필립은 카스파 하우저의 뿌리 즉 출신을 밝히기 위해 그에게 돈을 쓰며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 노력 중 하나는 하우저를 데리고 헝가리에 방문한 것이었죠. 하우저가 몇몇 헝가리어 단어들을 기억하는 것과 헝가리의 백작 부인인 메이티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을 듣고, 필립은 헝가리에 가면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우저는 헝가리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죠. 하우저를 만나본 한 헝가리 귀족은 하우저의 어색하고 과장된 행동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우저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필립은 하우저를 떠나 보내죠. 필립에게 버려진 하우저는 요한 게오르그 마이어라는 이름의 교장으로부터 돌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도 금세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마이어 교장은 완고하고 지나치게 규칙적인 사람, 한마디로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이어는 하우저가 변명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생각했죠. 하우저는 다시 필립과 살고 싶어 했지만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우저의 후원자였던 안셀름 폰 포이어바흐가 1833년에 사망하게 되면서 하우저의 삶은 궁핍해지기 시작했죠. 불만은 크게 달하게 되었고요. 후원자가 사망한 지 약 7개월 뒤인 1833년 12월 어째서인지 하우저는 왼쪽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우저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는 누군가의 편지를 받고 외출했다가 칼에 찔렸다고 말했죠. 조사 끝에 카스파 하우저가 칼에 찔린 장소인 왕궁 정원에서 메모 하나가 발견되는데,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우저는 여러분들에게 꽤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우저의 노력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직접 스스로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고 싶다. 나는 바이에른 왕국 국경 근처 강에서 왔다. 난 심지어 내 이름도 말할 수 있다. MLO. 그런데 이 메모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 메모엔 철자와 문법적 오류가 각각 하나씩 발견되었는데, 둘 모두 하우저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었고, 메모가 특이하게도 삼각형으로 접혀져 있었는데 이 역시 하우저가 편지를 접는 방식과 동일했죠.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하우저는 칼에 찔린 지 3일 만에 부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하우저는 안스바흐의 슈타트 프리드호프에 묻혔고, 무덤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라틴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혔죠.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다. 하우저가 사망한 후 그의 생과 죽음, 그의 본 모습을 둘러싸고 또다시 많은 논란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후원자 포이어바흐의 유품에서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메모에는 하우저는 똑똑하고 교활한 악당이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자이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적혀있기도 했죠.
말이죠. 하우저를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들은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들은 전부 쇼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처음 그가 독일에서 발견됐을 당시 가지고 있던 편지는 하우저의 피치와 똑같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죠. 이 밖에도 많은 작가들과 학자들은 카스파 하우저가 병적인 사기꾼이며 연극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6년 11월에는 독일의 일간지 슈피겔이 카스파 하우저가 생전에 입었던 속옷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DNA를 분석했는데 바덴데곤 가문의 후손들과 대조해 본 결과 카스파 하우저는 그를 따라다니던 오랜 소문과 달리 바덴데곤 가문의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죠. 일단 하우저의 자작극이라고 하기에는 발견될 당시 하우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하우저가 죽고 90년 정도가 지나 뉘렌베르크 대저택에서는 하우저의 증언과 일치하는 방이 나왔고 2005년에 실시된 의학 분석에서는 암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든 하우저는 죽었고 묘비의 말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채로 기록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우저는 정체불명의 인물, 미스테리한 소년으로 여전히 역사 속에 남아있죠. 카스파 하우저,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관심을 사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했을까요? 19세기 독일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소년 카스파 하우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